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 후 예비심사 및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오광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37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억 1,890만 5천원이 증가된 289억 5,3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마을자치과는 주민등록 민원 발급 인증기 수협 7억 6,800만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등 1억 5,9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문화관광과는 온천수 사용료 수입 4억 411만 6천원, 전민복합문화센터 등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73억 4,0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교육과학과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8억 9,9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미래전략과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등 국시비 보조 사업 56억 2,7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마을자치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47억 4,294만 5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35.86%에 해당하는 12억 5,17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1쪽 자치구 관리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운영,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사업 등 6억 5,3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구죽동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등 1억 6,950만원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 등 새마을 지도자 운영 사업비로 1억 1,2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5억 9,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자치분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31쪽 세입예산으로 총 31억 4,861만 6천원으로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 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비 시비 보조금 5억 8,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자치분권 체계 구축 예산 3억 7,9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7억 8,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11억 1,688만원으로 전년 대비 72.99%에 해당하는 46억 9,05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67쪽
문화재 보수 정비 등 4억 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조 온천문화재 축제 개최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으로 14억 6,9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조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으로 2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조 국내외 관광홍보 유성온천 테마 홍보관 관리 등 5,5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으로 체육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65억 9,7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조 온천 시설 관리 예산으로 1억 8,5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조 교육과학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 39억 1,474만 3천 원, 전년 대비 15.89%에 해당하는 5억 3,68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85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예산으로 5억 5,5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조 과학 교류 협력 등 4차 산업혁명도시 구축을 위한 과학 협력 예산 3억 4,0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 지원 등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예산 28억 1,70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조 미래전략과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 91억 7,93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09%에 해당하는 13억 3,97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농산물 생산관리 유통관리 예산으로 44억 4,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협력 사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예산 21억 4,1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구축 운영 및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1억 7,214만 원을, 청년 정책 사업 사회적 공동체 청년 자리 기반 구축 예산 2억 1,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책자 19조 문화관광과 관광사업 발전 기금입니다. 우리국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1998년 2월 6일 조로 제정되었으며 2020년 말까지 현재 3억 5,631만 2천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4억 963만 8천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7천만 원 및 이자 수입 40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45조 부활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 건축물 건립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동청사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21년도 조성계획은 70억 4,406만 1천 원으로 전입금 등 수입액으로 73억 3,843만 9천 원에서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비 3천만 원 집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혁신국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하는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조금 진행하는데 제가 만약에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으면 중간에 끊고 다시 다른 위원님들 발언한 다음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예, 양해 편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자, 제가 사실 마을자치과가 특별휴게부터 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민주주의적인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지금 현재 집행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국정에 관한 내용 중에 국회에서 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9일 날인가 언제 그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이 그 입법조례 발의가 돼서 심의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는 지방자치회의에 관한 내용이 빠졌어요. 지방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아마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상정이 됐다가 아마 중간에 빠졌던 내용 같은데 중앙정부에서도 왜 그런 내용이 빼고 진행을 하는 건지 저는 본 의원은 좀 궁금한 사항이 들고 아마 마을자치과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서 지방자치 민주적인 지방자치 말 그대로 관치가 아닌 주민자치적으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2019년도에 특별회계 생겼죠? 예. 유성구의 지방자치회에 관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 예산으로 특별회계로 돌린 부분이 작년이죠?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2019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예. 본 의원이 사실 구청장님 발언 내용을 듣고 싶어 했지만은 부구청장이 나와서 특별휴게를 왜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때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었어요. 아마 속기록도 그 내용들이 다 남아있고. 예. 그러나 2020년 12월 달에 들어서 자치분권 특별회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인데 요 내용은 예산과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대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좀 거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도별 편성 현안은 아마 이 내용이 공유가 아침에 됐을 거예요.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예. 어제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좀 했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같이 좀 요구를 해서 받은 내용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식화되지 않았죠. 예.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예.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20년 3위 추경 감액 내용을 보셨죠? 예. 행사 운영비 1,775만 원, 예. 행사 실비 지원금 913만 6천 원, 사무관리비 854만 원, 기간제 인건비, 예비비 소개 4억 7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동마을 축제 개최하는 것은 코로나로 해서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강좌 운영, 주민참여 행사 운영비 등등등 해서 여기에서 예비비가 얼마 넘어갔습니까? 5억이죠? 예. 예비비가 5억이 2월 됐죠. 예비비로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일반 예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다 불응액 처리가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5억, 세출 집행 잔액 3억, 순세계 잉여금 2021년도 본예산 안에 8억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예산과 마을자치과 특별휴게로 올라온 예산이 다르죠. 예. 그러면은 8억이라는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세계 동에서 자치분권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예산 집행을 못한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러나 이제 작년 2월에 발생한 이제 뭐 핑계 같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다 딜레이되고 이제 진행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0년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 못했던 부분이고요. 예, 예산을 기획실에 2021년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 이러한 부분까지 과연 생각을 깊게 하고 갔었느냐. 본위원이 3개 동에 따른 마을자치과에 관계되는 내용 동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에서 3위 추경 때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3개 동에 잔액 남은 것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같이 이번에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3위 추경 때 잔액으로 남았던 돈이 얼마인가 확인을 해보니 사실 제가 어떻게 요구를 했는 거니 3개 동에서 사용했던 예산 배정돼 있던 각 목별로 잔액을 전부 다 파악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파악한 겁니다. 제 의도는 목별로 파악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8억이 남았는데 이 돈을 그 목에서 각 동의 돈을 예산을 내가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개수 조정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조정을 해서 마을자치과장님은 우리 개수 조정 전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셨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 동별 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동별 축제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세계 잉여금이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8억에 들어가 있는 돈이죠. 예, 예. 그리고 2021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했는 거니? 일반 예산에서 동별 1,500만 원씩 축제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각 동에 주민자치회 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을 얼마씩 줬습니까? 신청하라고. 1억이죠? 예, 1억 줬습니다. 예, 1억씩 11개 동에 배분하듯이 1억을 가지고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예, 근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데가 있었죠. 예, 축제 예산. 예, 축제 예산 누락이 됐었는데 선발이 안 됐는데 안 된 데는 돈을 어디서 줬습니까? 자, 저희 지역구인 관평동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동축제 예산이 탈락했어요. 이 돈 3천만 원 어디서 난 겁니까? 관평동은 당초에 이제 관평골 축제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후순위로 밀렸고요. 그래서 그 동축제 대신 다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동축제를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광평동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동축제를 대상 목록에 넣었으나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관평동 같은 경우는 동축제 예산 여기 반영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억에 각 동에 똑같이 1억을 주어서 거기에서 맞나서 소유 예산을 올렸는데 이 관평동 3천만 원은 어디서 준 거예요? 자, 마을자치과에서 임의대로 준 겁니까? 구청장님이 관평동 3천만 원 주라고 준 거예요? 아니, 이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뭐 지급한 예산은 아니고요. 주민참여 예산 1억 그 속에서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 말씀드리잖아요. 예, 주민참여 예산에서 주민들이 선정해서
주민자치회의에서 사업을 하도록 1억씩 줬지 않습니까? 11개 동에. 예, 예. 관평동은 주민참여 예산자에서 동축제 행사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선정이 안 됐어요. 그 동축제 맞습니까? 예, 예, 예. 예, 맞는데 예. 동별 축제 예산 중에 관평동 3천만 원은 누가 준 거예요? 이건 관평동 축제 예산으로는 지급을 안 했고요. 그 지금 이제 별도의 이제 행사 예산으로 해서 이제 지금 모두가 행복한 문화 놀이터에서 3천만 원이 이제 자, 네, 그러면은 참여됐고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네. 후순위로 밀렸던 동물 걸 마을자치과에서 3천만 원 그냥 뚝 떼서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을 축제 예산은 지급을 한 자, 저희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관평동에서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관평동은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됐다. 관평동 축제 없네요. 현재 상태는 관평골 축제라는 이름으로는 축제가 없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네, 돼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 이것을 동별 축제 예산에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3천만 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자치과에서 제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10개 동은 선정이 됐고 1개 동은 선정이 안 됐는데 모두가 행복한 문화놀이터에서 3천만 원 주셨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구청장님이 준 거예요? 당초에 자, 지- 특별히 자, 특별회계에서 속에 다 관평동은- 들어있어요. 근데 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평동은 주민참여 예산 총회할 때 목록에 이제 주민 쉼터 조성, 미세먼지 모두가 행복한 문화놀이터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레길 정비 1,500, 클링포구 사업 1,800에서 총 사업비가 5개 사업에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자, 제가 파악한 자료는 동별 축제 예산으로 파악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리고요, 동에서 잠깐만요. 올라온 사업은요 축제 예산으로 일단은- 올라오진 않았고요. 자, 예. 2019년도에 1,500을 가지고 각 동 축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1,000만 원 갖고 각 동 축제했죠. 예. 1,000만 원 가지고 해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의원님들이 500을 더 주라고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500씩 더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00 가지고 했어요. 예. 자,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제로 최고 3천만 원까지 올린 게 누가 지침 준 겁니까? 이건 지침을 준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1억 내에서 각 동에서 각 사업을 배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국장님. 신청하라고 해서 국장님, 1,500만 원에서 3천만 국장님. 원까지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의 소지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가야 되지. 최초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3천만 원까지 맥심을 누가 지침을 줬냐는 거예요.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각 동에 마을 자치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저 과장 발언대로 좀 세워주십시오. 예, 마을자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이 계획을 하고 모두 저 시행한 게 그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창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동축제 일반 예산에서 나가던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을 하도록 사업 선정해서 하도록 지시하셨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하달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맥심으로 3천만 원 마을자치까지 내려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프로그램 사업은 국장님 최대 말씀과 안 3천만 맞지 원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자, 1,500만 원 갖고 행사했던 것을 특별히 회계로 돌려서 일반 회계에서 나가던 돈을 1,5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던 내용을 3천만 원을 올려가지고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유성구 행사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축제형 행사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예? 자, 한번 봅시다. 동별 축제 예산 진잠동 2천만 원, 원신흥동 3천만 원, 온천 1동, 2동 2천만 원, 두 개 동의합니다. 노원 1동 1,500만 원, 노원 2동 1,500만 원, 노원 3동 3천만 원, 신성동 3천만 원, 전민동 3천만 원, 구죽동 2천만 원, 관평동 모두가 행복한 문화놀이터 해서 3천만 원 줬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라온 예산이지만은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듯이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대변인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손을 댈 수 없나요? 아닙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 네. 누가 이런 지침을 줬는지 잘못된 지침을 줬다. 일단 저희가 그렇게 잠깐만요. 지침을 예. 제가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동별 행사 관련 예산까지 다 보면은 자 진잠 주민 화합마당 2천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잠동 어르신 체육대회 700만 원, 인류문화유산 투어 및 전용 홀례 체험 1,000만 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800만 원, 하카동 별밭 음악회 개최 12로 나오는 거니까 12에서 주는 건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고 원신흥동 스마일 원신흥동 마을축제 아싸 동네 캠프 소맥 페스티벌 남녀노소 하하호호 명랑운영이 일개 동해 동별 동축제까지 4개예요. 원천 일동 한마당 축제 걷고 싶으면 구한단길 행사 2개 3,500만 원이에요. 원신흥동 5,400만 원, 진잠동 5,500만 원, 원천 이동 한마당 축제 플러스 더불어 잘 사는 마을 축제 12 해서 2,500만 원, 노원 일동 한마음 축제 여름밤을 걸리는 공연 수복문 행사 개최 지원 노원 당근마켓 행사 개최 지원 4,600만 원, 노원 이동 한마음 축제 송린 근린공원에 만나요 돗자리 영화관 12 2,900만 원. 자 예산이 사용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만 마을 자치과에서 하는 게 감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체크할 건 체크하고 형편성과 균등성을 맞춰서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원 삼동 마을축제 반석점 프리마켓 해랑 숲길 걷기 행사 4,200만 원, 신성동 신성 한마음축제 소소하게 통하는 마을축제 2개 4천만 원, 전민동 축제 동축제 갑천문화재 및 가족 힐링 걷기대회 5천만 원, 구죽동 한마음축제 구죽동 플리마켓 일상소규 문화활동을 위한 소규모 공연 그래서 5천만 원, 관평동 모두가 행복한 문화놀이터 3천만 원. 과장님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쭉 읽은 내용에 대해서. 예, 저희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동해 행사성 경비 축제가 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제 프로그램 대 시설 개선 사업비를 60대 40으로 바꾼 것은 예전에 지난해에는 6천만 원이 각 동별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했는데요. 어떤 동은 시설 개선 사업비로 몇 천만 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대 시설 사업비를 60대 4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도 너무 많지 않도록 3천만 원으로 그 내용은 해놨고요. 여기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은 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 그 내용은 별도로 개개인의 이 아까운 시간을 해서 그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예, 별도로 여기 해당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여기에서 좀 묻고 가겠습니다. 소맥 페스티벌이 뭡니까? 소맥 페스티벌 해서 1,000만 원이 지금 계산이 돼 있어요. 소맥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소주와 맥주를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용어 자체가 그렇죠? 용어 자체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전 검토할 때요 유심히 본 사업인데요. 일단은 그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내용이 상권 활성화 자, 보세요. 사업이라는 그건 변명에 불과한 얘기밖에 안 되고요. 일단 이 행사성 예산이 소맥 페스티벌 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 지금 총괄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이기 때문에 예. 예산서 내용 보지 않고 얘기할게요. 아침에 지금 주민자치 성과 분석을 제가 전번
그 동의안 처리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가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 미진하게 늦게 드렸습니다. 오늘사 아침에사 또 뭐라고 하니까 갖다 주시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예? 늦게 드려서 일단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만 주지 말고요. 예,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이야 전부 다 위원님들도 한 번씩 다 드리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주민자치를 해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 차원에서 다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각 동별 예산에 문화강좌 수당 있죠? 예, 있습니다. 문화강좌 하는데 강사수당. 예, 예, 제가 사전에 얘기했었던 연간 각 동에 강좌 수가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곱하기 52주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2주에 2021년도 달력 한 번이라도 펴놓고 산정해 보셨습니까? 말씀하셔서 오늘 아침에 펴서 한번 봤습니다. 네, 다 확인하셨어요? 네, 예. 추석이나 구정 때는 문예 활동 못하죠. 강사수당 줄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 예산 편성하는데 꼼꼼히 저희들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강사수당도 보면은 연간 공휴일이 있어요. 제가 그 공휴일을 쭉 봤어요. 예, 예, 그 공휴일에 들어있는 강사수당 돈 줄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쉴 거 아닙니까? 예, 쉽니다. 그래서 개수 조정할 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반영될지 따로 와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본의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문제를 삼았던 내용인데요. 자, 그때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우리 12분의 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주장을 좀 주자 해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문제. 거기에는 3만 원을 줘라 5만 원을 줘라 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구청장님이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상관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거 하나만 끝내요. 왜 주민자치회는 2번에서 10만 원 주고 주민자치회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들은 한 번 5만 원을 줍니까? 본의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주민자치회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원래도 하고 별도 회의를 하는 걸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수 조정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했고 필요한 내용은 나중에 개수 조정 때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의원님.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사업 설명서 220페이지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
그 북한 이탈 주민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7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70세대 정확히 67세대인데요. 지금 예. 70세대 정도 잡았습니다. 그럼 그 세대 전부 다 신문 구독료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문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게 실효성이 있나요? 요즘에 신문 이게 지면 신문을 보는 경우도 없는데 이게 이제 뭐 금액은 큰 건 아닌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나마 이제 처음에 이제 수요조사 했을 때 몇 년 전에 이제 신문을 해달라고 해서 하기 시작한 건데요. 한번 이게 실효성이 있나 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뭐 배경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요즘엔 뭐 온라인 뉴스를 많이 보니까 그 세대에 뭐 1인이지만 통신료나 이런 걸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년도에 한번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1년 예산 세우신 거죠? 2억 예, 9천. 예, 근데 예. 그 지역 그 일자리 경제과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이 내려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중복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은 뭐 변동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구에서 동에 이제 4명씩 내보내서 이제 그 연중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또 일자리 이제 지금 그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이제 4개월치가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8개월치를 해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연중 실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부족분은 일자리 경제과에서 4개월치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세워지지 않은 8개월치는 저희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이게 그러면 그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이거 예산 세웠다가 국비로 내렸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국비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내년도 이제 사업비가 이제 변동이 되면 지방비는 이제 또 국비로 전환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일자리 경제과에 내온 예산하고 저희 거 비교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내년도에 추후에 또 다른 예산이 내려오면 요거는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동행정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 좀 공통적으로 좀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예, 그 동행정복지센터 세부 사업이 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동마다 올라오는 예산 편성 기준이 상이하다 보니까 그게 동별은 좀 동일한 기준으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뭐 물론 동마다 사정이 있을 건데 예, 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예 지원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뭐 통상 한 2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많은 데는 4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예. 보통 자율방범대가 보면은 컨테이너 하나로 운영되는 건 동일하거든요. 예, 예. 이런 차이들이 왜 발생하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계란기 설치한다는 지원하고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제 그냥 무단으로 갖다 놓은 게 있고 이제 합법적으로 승인을 맡아서 갖다 놓은 게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무허가 건물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못 넣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이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동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전기를 신청해서 받은 데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범 초소가 매년 이게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원을 하는 데는 그러면 왜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건지. 그거는 이제 거의 사용량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활동 범위가 이게 그야말로 자율방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뭐 한 달 내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뭐 자율방범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라는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거의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채워주는데 거의 각 동에 보면 현재 부족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당장 저희 지역구 신성동만 해도 지금 그 불법 건축물로 좀 민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한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통반장 활동 보상비가 있는데 예. 이게 작년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추경에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가 신문 구독료가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데가 있거든요. 그 예. 내용이 있어요. 예. 근데 15,000원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세우시는데 14,000원을 세운 동도 있어요. 이게 예. 그 다시 또 추경 때 그걸 세우려고 하신 건지 그런 상이한 부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예. 예. 그 반장 그 통장님들의 수는 거의 뭐 일률적으로 그 정해진 대로 하시는데 반장 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반장 수당이 전년 대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동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이제 반장이 이제 보통 통장은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는데 이제 반장은 거의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반장이 없는 통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사람을 못 구해서 어차피 못 주니까 예산 안 세운 동도 있고 한데 요거는 이제 거의 통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반장을 구하는 통도 있고 뭐 구하지 못하는 통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뭐 수당을 다 똑같이 이제 반은 있기는 하지만 반장이 몇 년째 없는 이제 통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 제가 질의드리는 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차이가 막 60명, 70명씩 이렇게 나거든요. 거의 이제 지금 통장님들 뭐냐면 반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이게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 그다음에 그 소규모 주민 편입 사업이 동별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목적에 맞게 1,000만 원씩인가 다 동일하게 이제 돼 있는데 예. 그게 그 자체적으로 그 1,000만 원 가지고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생단체에 지원되는 사업하고 합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 건지. 이게 1,000만 원을 동에 이제 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에서 할 수 없는 불효를 갑자기 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뭐 이런 갑자기 동네 골목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서 이제 동에서 자체로 동장이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예산하고 합쳐서 진행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동에서 불급하게 갑자기 뭐 조그맣게 몇백만 원짜리 뭐 해야 될 게 생기면 하라고 지금 예산을 세워준 거거든요. 아 그런 목적으로 예. 소규모 주민 편입 사업이 예. 편성목이 그거라는 거죠. 예, 이게 동에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수해가 났는데 뭐 200만 원짜리가 있다든지 뭐 해서 갑자기 불급할 때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설계를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을 그때 이제 즉시 지원하라고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 그리고 협의회가 몇 개 있어요. 마을 예. 자치과에 그 예. 뭐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도 있고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도 있고 또 보면은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도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뭐 물론 가입을 하실 때는 당시에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이 지금 좀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예. 자치분권이나 참 좋은 지방정부나 둘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 협의회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검토하셔서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우리 저기 원신영동에 마을 커뮤니티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언제 들어선 거죠? 올해 개소했습니다. 올해요? 예. 그 공원 알고 있는데 작년 개소는 작년 12월에 했고요. 운영은 올해부터. 그러면 그 개소할 때 공간을 리모델링 하거나 한 게 없나요? 거기는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일부만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신성동에 생긴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랑 또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 내용상으로는 똑같고요. 예? 이제 신성동은 2층을 증축한 거고요. 2층을 증축한 거고 원신흥동은 내부만 공간만 사무실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긴 한데 그 기능보강공사를 또 1,400만 원을 지금 이제 세워놨다는- 그가 예. 이제 일부 좀 누수가 발생하고 또 옆에 이제 좀 지저분한 게 있고 해서 이왕이면 이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 그
그 교육 강사 수당이 또 다 상이하거든요. 예, 그 예, 주민자치회별로. 예. 이게 그 오시는 강사가 다 틀린가요? 주민자치회.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제 강사를 선정할 때 이제 어느 동마다 이제 약간 레벨의 차이는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임지호 CF가 왔을 때 이제 300만 원을 줬어요. 저희가. 예? 그러면 이제 30만 원부터 500만 원짜리까지 있고 심지어 뭐 심한 강사는 1,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어쨌든 동에서 이제 정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규격화 시키면 또 강사가 너무 저 보여질 것 같아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강사가 유명할수록 유튜브에 접속 오는 게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은 한 300명에서 500명 접속이 되고 조금 30만 원짜리는 한 15명밖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이제 강사의 편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특강의 개념이면 강사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내용상을 보면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 강사 수당이거든요. 이제 그럼 교수가 예. 이제 조교수냐 아니면 학장이냐 아니면 총장이냐에 따라서 그 강사 수당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차이인 예, 건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강사마다 이제 특급 강사 뭐 A급, B급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사 예. 수당. 마지막 질의 마이크 끄고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아무래도 마을 자치과가 자치분권으로 가는 그 과도기에 있어서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시행착오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일들을 벌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도 많을 텐데 또 워낙 우리 마을 자치과 직원들 솔선수범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152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이번에는 전년 예산 대비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이제 예.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장학금 수요자가 좀 줄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그 통장자녀 장학금 전부 개정 조례안 통과가 됐는데 그 대학생 자녀 장학금은 언제쯤 예산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지금 본 예산은 담지를 못했고요. 내년도 추경에
추경이요? 그게 협의해서 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예. 지금 그 장학금을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 자녀 장학금 그 액수가 달라요. 뭐 어떤 산정 기준이 다른 건가요? 그건 같은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인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다른 거는 어떤 산정 기준이 있는 건지. 그 새마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또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어서 그거 이제 거기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제 거기 이제 고등학교 수업료에 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장 자녀 장학금은 수업료를 기준으로 한 것 같고 예,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수업료에다가 운영 지원비까지 뭐 지원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새마을 회에서 산정해서 올라오고 예. 통장 자녀는 우리가 하고 그렇게 가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송재만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시에서 초소 수선비하고 안심벨 설치비가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그 자율방범대가 뭐 온천 1동 같은 경우는 뭐 4개씩 있고 온천 2동 3개씩 있다 보면 초소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초소가 몇 개나 있어요? 20개소 있습니다. 20개소. 20개소? 예. 그 중에 지금 10개소를 그러면 요번에 10개소를 요번에 그러면 수선을 하나요? 리모델링? 지금 이제 그 당초에 이제 한두 군데는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고요. 예. 내년도 이제 예산에 10개를 담고 이제 연차별로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지금 이제 아마 2, 3년 있으면 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송재만 의원님 얘기하듯이 불법 건축물이 많고 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익 시설이긴 하지만 또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또 민원도 들어오고 민원 신고돼서 또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장소 마련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온천 1동도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전을 했는데요. 이제 잘 3년 전에 이제 노원 1동,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신성동이 이제 또 이제 민원이 신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적절한 장소를 동호회 협의해서 찾아서 그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뭐 이제 이게 자율방범대 초소는 한 군데도 정상적으로 뭐 허가 맡아서 놓은 데는 없고 이제 국가가 이제 사실은 다 거의 불법을 묵인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적절한 뭐 구유지나 시유지 찾아서 또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자율방범대 초소가 아무리 그게 저희 비영리 단체라고는 하지만 한 지역에 4개씩 있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조례에서는 뭐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조직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해요. 그러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좀 너무 방만하게 과하게 있는 곳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자율방범대 초소끼리도 불협화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4개까지 있는 동은 그렇게 필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한번 저희들 이제 예산이 뭐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이제 자연불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놓은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이제 분석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그 안심벨 설치를 그 초소에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초소에 그 순찰하는 그 시간 외에는 초소가 비어 있는데 안심벨 설치하는 그 효율성이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자꾸 그 뭐랄까 이제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 이제 뭐 와서 난동 부르듯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율방범 초소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 약간 경찰 뭐 그런 저걸로 해서 이제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걸 이제 설치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활동하는 시간에만큼이라도 안전하게 하자고 해서 이제 자율방범대에서 이제 의견을 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좀 자율방범대 그 회원들이 의견을 내서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그 휴대용 연막 소독기가 올라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동안 방역하면서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휴대용 연막 소독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독은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다 실시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동에도 소독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서 지금 이제 예산에 올라온 거고요. 원래 당초에는 이제 동에서는 이제 소독을 안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급히 소독을 해야 될 경우에 동에 장비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동에 장비가 없지는 않은 것 이제 같은데. 옛날 게 다 노후되고 이제 못 쓴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아니요. 지난번 저희들이 그 휴대용 그 연막 소독기가 어떤 건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저희들 소독하러 다녔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일반 소독약이고요. 요거는 이제 연막 소독하고 유충 소독하고 같이 겸용으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그 지금 좀 11개 동에 또 이제- 관평동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관평동에는 또 이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 관평동은 본인들이 저기 뭐야 요구를 안 했고요.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제 뭐 동에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도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뭐 11개 동 똑같이 세울 수는 없고 수요조사해서 이 관평동은 이제 저희들이 본인들이 수요치 않다고 해서 지금 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좀 질의하는 건데 인감 겸직 공무원이 인감 겸직 공무원이라고 지금 예. 242페이지에 사업 네, 설명서에 동사무소에 있는데 인감 뛰는 공무원입니다. 어떤 역할인 건지 그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몇 페이지죠? 243페이지에 인감 겸직 공무원 12명에서 그 저기 회비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인감 겸직 공무원이라는 게 인감 뛰어서 사고 났을 때 그거지. 예. 그 현재 인감을 발급해서 이제 사고가 나면 개인이 배상을 해야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매도용이라든가 매수용을 잘못되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담당 공무원이 이제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무원이 너무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이라고 하면 각 동에 한 명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구청 민원실에 한 명하고요. 구청 민원실 한 명하고 각 네. 동에 한 명씩 해서 예, 12명? 그래서 이제 동에 한 명하고 구청에 이제 한 명하고 해서 12명 이제 지정을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이제 인감 발급해서 사고가 났을 때 금전적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배상을 받도록.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이제 전국에 보통 1년에 한 몇 건 정도 나옵니다. 이제 부동산 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인감을 잘못 띄어서 이제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고 이제 사기꾼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인감 발급 사고 해가지고 이제 통지 오는 경우가 매달에 이제 한두 건 정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 인감을 띄어서 뭘 어떻게 했다든지 사망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띄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되면 공무원이 이제 사실은 죽은 걸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 못하고 발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리로 발급을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뭐 허위로 갖고 와서 뭐 했다든지 해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 보험을 들어놓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오광진 국장님이야 함께 수고해 주시는 우리 마을자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마음 담아주신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그 질의하신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그 신중한 검토와 숙지 부탁드리면서 예, 본 알겠습니다. 의원은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참 진행 중이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이죠. 예, 예. 구축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진잠동 행정복지센터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올 한 해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뭐 진행이 되겠죠. 각종 뭐 행사나 뭐 민원 사항이라든가 주민 불편 사항 등 그런 부분들 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항상 좀 지도 편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시는 직원분들께 독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그리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분여회 등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나가는 그런 단체에 예, 철저한 그 관리 감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제가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성인지 예산서 보시면 거기 61페이지에 이제 마을축제 준비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 예. 여기에 이제 저는 여성 위원 비율을 뭐 넣는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거든요. 예, 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에 뭐 여성과 노약자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예, 혹은 뭐 또 주민자치회 안에서 주민참여 예산 만들 때 이제 뭐 그게 일정 정도 어느 비율로 이제 반영이 됐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가 이제 개소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들이 추진이 될 텐데 그 운영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구가 시작하는 상당히 이제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좀 사업 설명서 내에 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업비 내역이 그냥 뭐 3억 3천 얼마 이렇게 일씩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인건비 몇 명 뭐 얼마인지 뭐 이런 좀 자세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이제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보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예, 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예, 그 저기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그 문화관광과 소관에 위원회 한번 정비하셔야 되고요. 예, 예. 그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들이 좀 있어요. 그 예, 조례 예. 정비하셔가지고 예, 없애는 걸로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예. 우리 그 사업 설명서 536페이지에 유성 문화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예, 예. 문화원 운영비 그 그냥 총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 요거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538페이지에 온천문화축제 추진위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위원 수가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그 자료 주시면서 한꺼번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금 그 체육회는 예산 지원을 어디까지 하는 거죠? 그 체육회는? 체육회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100% 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사무국장은 대한체육회 기금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 기타 직원들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국장은 뭐 어디요? 사무국장은 이제 대한체육회 기금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구에서 지원되고요. 이게 사무국장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예. 뭐 기타 뭐 수당은 나가겠지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도 생활임금 수준만큼은 급여 책정을 하는데 이 기본급 자체가 지원되는 단체에 계신데 생활임금만큼도 안 나오면 이게 지금 이제 인건비가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또 일부 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 말고. 그건 수당 개념 아닙니까? 인건비 개념으로. 인건비 개념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욱 의원님. 예, 국장님, 우리 요번에 유성 온천 문화 축제에 8억 8천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뭐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기는 했지만 지금 2021년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언제쯤 이게 지금 계획이 이제 세워지나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제 확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아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를 못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분산 개최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하면 3일 동안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국화축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30군데 이렇게 배치하듯이 이제 내년도 상황이 만약 악화되면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이렇게 뭐 축제나 행사나 공연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제 2달이든 한 달이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또 올해같이 불가피한 사태가 오면 또 뭐겠지만 그래서 이제 전체로 이제 3일 전체로 하는 거 그다음에 분산해서 하는 거 또 일부 축소해서 하는 거 해서 지금 이제 2-3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이제 뭐 이제 2021년도 연이어서 못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도 좀 뭐 문화 생활에 좀 궁핍함을 느낄 텐데 또 분산해서 한다고 하면 마을 축제하고도 중복되지 않을까 또 아까 앞서서 이유한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각 동에 그런 문화 행사가 또 많이 겹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이제 걸 동에서 이제 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 유림공원이나 온천 이제 광로에서 하든지 해서 이제 뭐 매월 뭐 정해놓고 하든지 아니면 뭐 토요일날 일요일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예측은 못하고 지금 머리만 지끈지끈 아픈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계획이 나오거나 하면 그래서 1월 중에 저희들한테도 나오면 예. 의원님들한테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예, 드리겠습니다. 한번 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온천문화 축제 예산이 항상 커서 이게 예. 제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서 지금 옆에 이제 또 저기 국화전시문화 공연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런 한번 잘 것들은 이제 일부 이제 올해도 이제 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온천 축제만 지금 이제 내년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 556페이지에 보면 지역 관광 산업 진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뭐 요번에
2020년도 10월에 관광 기념품을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예, 예. 하셨나요? 지금 현재 기념품? 두 가지를 선정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 제작품이 나온 건 아니고 제작 중에 예, 있다고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그 멀티 살균기라고 그래가지고 다용도 이제 살균 소독기를 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넥타이를 일부 두 가지 선정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념품을 보면 뭐 250개 정도인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지역 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 방문할 때 이제 뭐 견학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이제 작년도까지는 이제 축제할 때 외국인들 오면 이렇게 이제 기념품으로 지급한 사항이 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대외적으로 예. 홍보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예, 그런 예. 기념품인 예, 거죠? 예. 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유성관광진흥협회에 그 1,400만 원? 이거는 뭐 회비 내는 건가요? 그건 이제 민간 경상보조로 유성관광진흥협의회에 그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광진흥협의회 활성화 사업으로 거기에 이제 지원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566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이 있어요. 예, 예. 우리는 직장운동 경기부가 레슬링부가 우리 소속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보니까 퇴직수당이 지금 산정되어 있고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돼 있는데 퇴직수당이라고 하면 뭐 선수가 이직이 아니라 퇴직을 했을 때 뭐 이제 이거는 급여의 몇 프로를 매년 적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적립을 해놓은 거고요. 퇴직이 발생하면 그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퇴직수당을 뭐 퇴직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이제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이제 예산을 세워놓는 게 예산을 되겠습니다. 세워놓은 거라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각종 체육교실 운영이 어려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어디에 하실 뭐 지정해 놓은 데가 있나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이게 온라인이나 뭐 언택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개발해서 하고 요가도 보니까 요새는 이제 강사가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따라서 하는데 사실 교육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또 강사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저희들이 동원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부득이 못하는 것들은 직접 접촉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년에는 다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뭐 여성 생활체육 강좌라든가 어린이 체능교실 역시 뭐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공모를 이게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게 지정을 신청을 해주나요? 받아서 하는데 직접 접촉을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신 접종이 돼서 뭐 좋아진다고 하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년도에 한다고 가정하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반영한 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지만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강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기 자치혁신국 예산은 아닌데요. 그 세 군데의 스튜디오 이제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 편성돼서 그 스튜디오가 구성이 되면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게 이제 활용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이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백신 나와서 한 방에 다 없어진다고 하면 또 이제 뭐 하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 방향이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디지털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도 좀 문화관광과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성구 합창단 관련해서 이건 건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예. 그 예산이 이제 전년도 예산 4,590만 원 정도 있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는데 19년도에서 20년도로 그 예산 편성할 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19년도는 5,180만 원이었는데 의회에서 그냥 삭감한 건지 아니면 아니 정확히 파악해서 아니 그 파악보다도 예. 그 이번에 그 영상 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4,590 그 예산 안에서 영상 제작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소요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이제 제작비는 1,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예, 그럼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면 이게 아마 2편에서 3편 정도 제작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 영상을.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이제 4,500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 편성하셔가지고 우리 그 정기 공연하는 건 정기 공연대로 하시고요. 우리 구청 직원분들,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합창 단원분들하고 같이 한 공연이 있어요. 예. 그 청장님 포함해서 그 공연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영상 그리고 더구나 요즘 이제 유튜브가 이제 앞으로의 대세니까 예. 그걸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회 기능보강 지원에서 업무용 PC를 매년 사나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데 이게 그건 이제 지금 그 매년 사는 건 아니고요. 요번에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시에서 내놓은 지도자가 이제 국비로 내놓은 게 8명이 추가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 필요해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도자 때문에 세대를 더 사는 건가요? 그거하고 이제 클럽도 들어가. 네, 지도자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네. 8명 때문에. 그럼 시에서 내려주는데 이건 시비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는 전액 지원이고요. 물품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상황. 아니, 사람 내려보내면서 돈을 안 주면 인건비는 준다고 합니다. 우리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예. 250만 원씩 8군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쉽게 이해를 하면은 공원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 건가요? 있는 마을에 이제 운동기구 2개, 3개씩 있죠. 예. 돌아다니다 보면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 파손되거나 이런 유지 보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체육계에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거, 뭐 어린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 뭐 동네, 마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총괄은 이제 문화관과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뭐 우리가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거의 경미한 거의 이제 고장 나는 것들이 경미한 거기 때문에 그때 수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돼서 못 쓰는 거는 이제 1년에 뭐 몇 대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 사업 설명서 554페이지 보면 54페이지 보면 예. 국내 관광 홍보 해서 관광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로 199만 원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우리 유성구 홈페이지에 같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왜 따로 나가는 건가요? 이게 우리 구 전체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네. 이제 홍보실에서 이제 전체 유성구 홈페이지는 이제 전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는 또 각 부서에서 관리 책임자가 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홍보실에서 전체를 하기에는 이제 업무량 과부하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딱히 엄청나게 업데이트할 소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평소에 방문자가 많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내년도 이제 구에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6월부터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관리 노드로 시스템을 이제 지금 현재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각 부서에서 지금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동사무소 홈페이지, 지금 이제 주민센터 홈페이지, 각 실과에 있는 홈페이지를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무관심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잘 접하지 못해서 또 이제 정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일제 정비를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관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홈페이지 그 실효성부터 예, 한번 예.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그 유성온천 테마홍보관 관리에서 예, 예. 이게 유지보수비로 58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일까요? 이게 시설 유지 보수에만 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하철 역사에 그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온천역에 이제 온천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2016년도 17년도에 그 시에서 2억을 받아다가 이제 조성해 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지금 청소하는 이제 청소비, 그다음에 전기요금, 그다음에 이제 아크릴 판넬이라든가 이런 게 고장 나면 수선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정말 역사 내에 소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산출이 된 게 조금 의아해서요. 이 부분 그 좀 전기세가 상세하게 1년에 네. 전기세가 한 200만 원 나가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유지보수 비용은 이게 400만 원이 딱 한꺼번에 쓰는 건 아니고 뭐 파손되거나 고장 나거나 할 때 예비비적 네. 성격으로 이제 필요할 세워지는 때 건가요? 수시로 고치고요. 만약에 고장 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안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예,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예, 그 사업 설명서 624페이지에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124페이지. 예, 예, 제가 이제 위탁 내역을 좀 받아봤는데요. 예, 예산 편성 계획을 받아봤는데 청소년 수련 시설 그 입구에 가면은 정문 입구에 가면은 지금 천장에 누수 돼가지고 상태 지금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거 관련된 예산 어디 편성하신 거지? 그 편성하셨나요? 그거?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 운영비에 지금 2천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2천만 원이요? 예, 예, 그 2천만 원이 아마 그 누수 관련해서 예. 뭐 설계 용역 정도 비용 반영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보수 보수 비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2층에서 지금 저도 이제 봤는데 2층 하수구하고 그 경계 틈새에서
지금 이제 세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2천만 원 정도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천만 원 가지고 공사가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예. 2천만 원이 그거 그 설계 용역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예. 볼 때는 예. 그거 진행하신 다음에 여름 되기 전에 그거 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꼭 내년에 예. 봄에 그 내년 봄에 어떤 방식으로든 했던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추경이 편성하더라도 예, 그거 시설 보수할 수 있는 예, 거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 286쪽에 그 주민 참여 예산 시민 제한 공모 사업 부분 그 종합교통 안전 거리 조성 에드브리지 네, 여기 어떤 내용인지요? 이게 10이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로 내려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종합교통안전거리 에비드리지 주민참여에서 지금 이제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30명 이내로 지금 이제 전민동에 이제 전민동하고 문지동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카이스트하고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이제 협업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수요자들의 욕구는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예, 예, 예. 네, 이런 부분 계속 이제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예, 예. 그동안에 그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준비한 그리고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부분들 꾸준히 좀 잘 관리하셔서 올 한 해도 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 위원님. 예, 국장님 285쪽 한번 보시죠. 사업 명세서 285쪽 찾으셨어요? 사업 설명서 보지 마시고요. 사업 명세서 보세요. 사업 명세서 285쪽 교육과학과 맞죠? 그 두꺼운 책자. 사업 설명서 보지 마요. 그래요? 아니, 하나는 조금 덜 두꺼운 것 같아요.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군구 교육비 특별하게 법정 전출금도 있고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억이 예, 어떤 예산 산출 없이 그냥 2억 딱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배정액이. 예, 예. 그래서 사실 전년도로 전체로 계산했을 때는 증감내역이 1억 2,674만 천 원이 증감됐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그건 이제 그 고등학교가 이제 무상교육으로 바뀌면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부담분이 6%예요. 그 6%로 법정으로 정해진 그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무상교육에 필요한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법정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대한학교나 이쪽에 학생들은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학교. 교육청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전시에도 대한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예.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그 대한학교도 정식 등록은 돼 있죠. 아니 졸업을 하게 되면 수료증이 다 나오는 그 데인데. 교육부에서 저기 그 그러니까 그 교육청으로 부분이 없더라. 지원받는 그 예, 라고 학교만. 하고 예, 예. 그다음에 통신 중학교 그 뭐죠? 방송통신중학교. 예, 예. 그 급식 나가죠. 예, 예. 급식 나가는데 이게 일정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비 한마당 286쪽이에요. 청소년 나비 한마당이 올해 예산을 다 사용했었나요? 2020년도 예산액은 지금 현재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예, 비대면 온라인 차원에서 해서 행사는 다 했나요? 예산은? 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지금 현재 예. 행사를 다 어젠가 그저께 뭐 행사했었죠? 지금- 예, 예. 그러면 2021년도도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종식되면 현지로 할 것이고 종식 안 된다면은 예, 이번과 똑같은 예, 예, 예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287쪽에요. 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시 삼았던 내용인데 대덕 연구 개발 특구 기관장 협의 연입이 50만 원? 50만 원이네요? 50만 원? 이 연회비는 지금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유성구에서 이쪽 협의 나가는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50만 원 이렇게 많지 않은 돈이네요. 여기는 예, 예. 통상 뭐 협의하면은 뭐 500, 400, 1000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식사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비를 구청장이 돈을 내니 선거법에 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각자가 그 동안에는 이제 접어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선거법이나 아니면 뭐 김영란법 때문에 각자 자기 밥값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요. 그리고 밑에 과학기술인가 주민화합 한마당 걷기대회 행사 2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이건 집행부에서 일반 예산으로 지금 세워진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행사 운영비 287조. 요 사업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탄동천 그 사업을 가로하고 했다가요. 탄종천 걷기 행사를 했으면 금방 예. 알아봤을 텐데. 예, 그거 항상 뭐 또 행사할 때는 탄종천 걷기 행사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칭을 일부 바꿨습니다. 예. 과학기술인 명칭을 바꾸셨네. 예. 291쪽에요. 비대면 양방향 스튜디오 설치 3,800만 원 일식. 이게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아마 이번 예산에 비대면 양방향 스튜디오 방송 스튜디오 설치건이 3건이 있어요. 예, 예. 신성동 노인복지관, 평생학습원, 청소년 수련관. 자, 여기서 이거 설치를 해주면 어떤 분들이 여기를 이용합니까? 근데 이제 뭐 저희는 주로 이제 여기도 빨리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강사나 외부 인원들이 거의 출입을 하겠죠? 예. 그러면은 비대면 저기에 맞지 않다. 예. 이러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평상시 코로나가 없을 때 어떤 잡음이나 정보장비, 통신장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비대면 어떤 차원에서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 자,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지금 비대면 회의 화상회의하고 계시죠? 예. 예. 그냥 각 사무실에서 그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앞전에 평생 학습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저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면은 무조건 아유 잘했다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러겠는데 저 구비를 자꾸 이렇게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욱 위원님. 올해 우리 그 교육과학과는 2020년도 들어서 야심차게 공모 사업도 많이 선정되고 해서 잘 운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긴 하죠. 예.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직원 처우 개선 요번에 해주셨더라고요. 예. 워낙 이분들은 이직률이 많아서 예. 월급이 조금 더 너무 아쉬운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조금 예산을 좀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시는 김에 내년에는 급식비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뭐 단체나 지원하는 부서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올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매년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업 설명서 612페이지에 보면 꿈나무 과학 멘토 중에 중간에 저희 사무관리비 중에 그 노벨 과학교실 강사 수당하고 동아리 과학교실 강사 수당이 있어요. 예. 근데 동아리 과학교실 강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지금 8만 원 곱하기 1 곱하기 7 곱하기 30개소에서 한 분이 다 이걸 맡아서 하시는데 예. 강사를 못 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워낙 탁월해서 혼자 다 하시는 건지 좀 나눠서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30개소면은 210 이게 이제 한 명으로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요. 그 이제 은퇴 과학자들하고 상의해서 이제 한 분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예산 세울 때 한 명 7회 30개소 세우는 거고 이제 그 은퇴 과학자들이 여러 명 중에서 이제 거기서 한 명씩 이렇게 선발해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네. 210시간을 그러니까 210개소 예. 뭐라고 해야 되나? 혼자 다 하는 건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예. 거기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강사를 달리 이렇게 보낸답니다. 다음에 사업 설명서에 넣어주실 때는 예.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넣어주시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보면서 왜 한 분이 이걸 다 맡아서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이제 교육과학과는 마무리하느라고 좀 바쁠 테고 또 어제 이제 수능이 끝나서 이제 또 그 진로 아카데미인가요? 그 언제부터 예. 하죠? 12일, 12, 13일 그렇게 지금 12월 12, 13, 예. 1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일. 예. 많이 학부모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성황리에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생님, 제가 계속 성인지 예산서 보고 있는데요. 예. 교육과학과 거 보니까 그 여성 멘토, 멘티 참여 증가율을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좀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그 목표치 정하신 거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네,
네. 네, 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희 의원님. 윤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299쪽에 그 노컬푸드 교육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그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저희 구에서 이제 지금 노컬푸드에 등록된 농가가 이제 한 120개 되고요. 현재 판로를 개척한 게 이제 한 50개 농가에서 꾸준히 이제 노컬푸드 인증을 받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 농산물 그 노컬푸드 생산한 농가들의 농산물을 그 파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소비하는데 그렇게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알겠고 그 이 사업으로 올려주신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어린이 뭐 텃밭 교육 부분도 있고요. 예, 예. 먹거리 교육 뭐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에 그 어린이 텃밭 교육을 운영하는 건 그 찾아오는 서비스가 되나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나요? 이제 그 로컬푸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다음에 이제 관내 이제 해서 그 어린이 농구 그 텃밭학교하고 교육 콘텐츠 같은 거를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텃밭에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미래전략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노컬푸드가 됐던 뭐 본 의원이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일단 그 지역 농가 세대가 좀 우선으로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재료 공급에 있어서도 좀 신선함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실 거를 좀 당부를 드렸었고요. 예, 예. 그 우리 그 이영섭 과장님이야 이 미래전략가가 이번에 또 새롭게 이런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좀 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시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어떤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인 만큼 좀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과 또 주민 그런 어떤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좀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연 의원님. 이한 의원입니다. 자, 299쪽에 보시면은 노컬푸드 교육 및 인식 확산해서 국비가 쭉 나오고요. 국비 지원하는 부분 있죠? 예, 한 장을 넘겨 보시면은 거기서 국비 지원안에 노컬푸드에 관련되는 것이 이게 먹거리 교육 교보제 홍보물 제작하고 행복 팜 커뮤니티 가든 운영하고 또 행사 운영비 전통식 문화체험 노컬푸드 농촌체험 노컬푸드 인식 확산 행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노컬푸드에 관계된 거죠? 예, 예. 자, 이것은 순수한 국비와 구비의 매칭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307 민간 이전 민간 경상 사업 부지에서 먹거리 교육 지원 사업 공모해서 국비를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공모해서 받아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로컬푸드에서 받은 건 아니죠. 유성푸드 그 통합지원대에서 해가지고 받은 건 아니죠.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예, 국비 신청해서 따온 겁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국비를 예, 예. 2,200만 원을 국비를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은 우리 구비 매칭으로 예, 예. 예, 예산을 한 거고요. 예, 자,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를 하고요. 예, 예. 유성푸드 통합지원센터에서 예, 로컬푸드 사업에 관련해서 예, 예. 이렇게 공무원들이 옆에서 지원해주고 협조해주고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예. 뭐가 그렇게 부족할까요?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이제 땅 그 토지 전부 다 건물 다 지어주고 장비 다 지원해 구매해주고 인건비 다 주고 모든 걸 다 주는데 예. 본의원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운영상에 좀 우리 그 미래전략과나 국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정영래 구청장이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감사기관에서 감사 예산 사용한 거, 집행한 거 점검하는 상황에서 끝나고 하다 보니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3억 8천이라는 마이너스가 나고 말이죠. 자, 이것도 한번 뒤에 보자고요. 로컬푸드 생산자 및 소비자 교류, 여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201-01-03 여기도 보면은요. 순수 구비로 일반 수영비에 로컬푸드 사업 홍보물 제작 700만 원이 있고 행사 운영비에 로컬푸드 페스티벌 2,400 플러스 도시형 장터 운영 2,840만 원 해가지고 5,940만 원이 또 반영이 됐어요. 예, 예.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전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아니면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 예산입니까? 이건 전년도에도 노컬트 푸드 페스티벌 했었고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지금 이제 매년 세워지는 자, 예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왜 손실이 나느냐?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요. 다 여기서 다 거기만 쓰는 게 아니고 다 연관된 사업들이에요. 예, 예. 예, 로컬푸드가 예, 유성푸드 통합지원센터에 연관된 사업들이 다 접목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자, 여기서 유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 차원에서 5억 2천 나가죠? 예, 예. 로컬푸드 유통체계 지원해서 2만 원 1인 7일 12개월 90% 계산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서요 지금 미래전략과는 지금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 아마 놓치고 갈 수도 있어요. 예,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로컬푸드 사업 홍보 제작물 제작 등 한 부분하고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 협의하고 그 뒷면에 또 보시면은 사회경제적 육성 지원이 운영 수당부터 해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금 부담금 1,000만 원 내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 설명서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행정 업무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건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예,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아까 그 교육과에 잘못했네요. 미래전략과에 있던 부분을 미리 말씀을 했었는데 방송통신용학교하고 그 학교 무상급식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지금 미래전략과에 잡혀있구만요. 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을 않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로 이게 지원하도록 요청이 온 건가요? 그건 이제 기존에 이제 시하고 구에서 지원하던 사업인데 예, 예. 이제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 가지고 이제 대전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을 했으면 뭐 도와줘야겠죠 뭐. 예.
자, 그러고 그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구축 운영이라는 게 이 사업들이 지금 사실상 신규 사업들이에요.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전에 하지 않았던 2021년도에 한번 해보자라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도 미래전략과도 보면은 용역이란 부분이 3건이 있어요. 예, 예. 2천만 원짜리. 예, 예. 아시죠? 예. 우리 유능한 공무원분들이 일반적인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필요하면은 전수조사나 이런 소요조사도 해서 만들 수 있을 텐데 미래전략과의 용역 3건 2천만 원은 차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개수정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 국장님이 아닌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와서 충분히 다 설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본 의원도 이 내용을 알고 들었고요. 예, 예. 그래서 쭉 봤을 때 시간상 좀 뭐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미래전략과는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맨 나중에 308의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이 디지털 골목 식당 운영에서 3,5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또 자세하게 나와서 답변 또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골목경 보면은 또 뒤에 가서 뭐 디지털 골목 식당 지원, IT 지원단, 또 국비하고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왜 앞에서 또 구비를 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의원님. 예, 국장님. 그 설명서 저는 설명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로컬푸드 교육 인식 확산 그 644페이지거든요. 몇 페이지요? 설명서 644페이지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그 행복팜 커뮤니티 가든 운영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예, 예. 여기 이제 작년 목을 보면 그 648페이지에 나와 있는 푸드플랜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뭐 이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 푸드플랜 활성화는 전에 굽이고 앞에 그 로컬푸드 교육인식 확산은 국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이죠. 예, 예. 그럼 이렇게 하면은 구비가 좀 절감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구비가 50%고요. 국비가 50%로 해서 예, 뭐 지금 500만 원이지만 예. 어쨌건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도 대응하셔가지고 구비를 이렇게 잘 그 국비 내려오는 사업을 잘 활용하신 것 같고요. 예, 예. 유성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예, 예. 작년에 있던 사업이 하나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취약계층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은 없어진 게? 그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다른 형태로 지금 반영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뭐 전혀 이제 그걸 완전히 없애버린 건 아니고요. 다른 형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655페이지에 푸드플랜 기반 마을 부엌 지원 사업에 이제 올해 예산이나 작년 예산이나 예산액이 동일해요. 예, 예산액이 예. 동일한데 작년에는 일반 수영비 운영수당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목을 나누셨고 올해는 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액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작년에 필요했던 일반 수영비나 운영수당은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필요가 없어서 그걸 다 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그냥 전체를 그냥 그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 이 전체를 네. 보조해서 그 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건 예,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개수조정을 위해 정했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도 깊은 질의를 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유성구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신중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심사 과정에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고민하고 논의하였던 부분들이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